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점점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 요즘 유독 시린 손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따뜻한 실내에 들어가도 손발이 여전히 차가운 것은 바로 수족냉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족냉증은 추위나 스트레스에 의해 교감신경이 예민해지면서 혈관이 수축해 손발의 말초혈관에 혈액이 줄어들어 생기는 질병인데요. 오늘은 수족냉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족냉증에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곰보배추가 좋은데요. 특히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수족냉증을 이겨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틈나는 대로 손뼉을 치거나 팔 벌려뛰기를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전해져 온기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금연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족냉증을 무조건 참고 방치했다간 동상 같은 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수족냉증 꼭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용한 건강 정보로 시작해본 TV 더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오늘의 방송 내용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클릭클립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에 대한 다양한 클립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코너 부루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기상천외의 놀라운 도전을 통해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과 고양이 착지의 숨겨진 비밀을 알아봅니다. 세 번째 코너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사람과 화물 등을 싣고 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선박인데요. 선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11월 넷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YTN 사이언스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 중 알짜배기 내용만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TV 더보기. 오늘도 풍성한 과학 상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짤막한 클립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코너 클릭입니다. 승민 씨, 오늘은 어떤 클립 영상 준비하셨나요? 네, 기존 컴퓨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꿈의 장비죠. 바로 슈퍼컴퓨터인데요. 슈퍼컴퓨터는 1976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후 지금까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톱 500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에서는 매년 6월과 11월에 세계 500위권 안에 들어가는 빠른 컴퓨터들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무엇일까요? 슈퍼컴퓨터에 대한 첫 번째 클립, 세계 슈퍼컴퓨터 랭킹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슈퍼컴퓨터 성능 분석 기관인 탑 500. 이곳에서 올해 6월에 발표한 세계 컴퓨터 랭킹에 따르면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의 테너2가 3년 연속 1위에 올랐는데요. 테너2의 계산 능력은 33.86 페타플롭스에 이릅니다. 페타플롭스란 1초에 1000조 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전 세계 인구 70억 명이 40시간 동안 작업한 계산량과 같은데요. 테너2는 1초에 무려 3경 3860조 번의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 70억 명의 인구가 약 2달 동안 연산할 수 있는 양을 단 1초 만에 처리한다는 뜻이죠. 2위에는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타이탄인데요. 타이탄은 1초에 1경 7590조 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3년 전만 해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미국. 최근 중국이 슈퍼컴퓨터 강국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우수한 슈퍼컴퓨터를 여러 대 보유한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슈퍼컴퓨터 랭킹 1위부터 500위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이 500대의 슈퍼컴퓨터 중 절반에 가까운 233대를 보유하고 있고 뒤를 이어 일본이 39대, 중국이 37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슈퍼컴퓨터는 대부분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 개발됐는데요. 승미 씨,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슈퍼컴퓨터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천둥이라고 불리는 슈퍼컴퓨터인데요. 서울대에서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거라고 합니다. 이 천둥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성능이 뛰어날 것 같은데요. 천둥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 슈퍼컴퓨터인가요? 네, 속도는 세계적인 슈퍼컴퓨터에 비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슈퍼컴퓨터 천둥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지 슈퍼컴퓨터 그 두 번째 클립, 국내 자체 개발 슈퍼컴퓨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슈퍼컴퓨터 천둥. 이 슈퍼컴퓨터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재진 교수팀이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건데요. 천둥은 1초당 106조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둥은 슈퍼컴퓨터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슈퍼컴퓨터에 비하면 속도가 다소 느리긴 하지만 계산량에 비해 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구축 비용도 절감했는데요. 천둥 개발팀은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메모리 등 값싼 부품과 자체 설계한 냉각 시스템으로 천둥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천둥은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데요. 과학 연구를 위해 대용량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때 천둥의 자원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또 하나의 슈퍼컴퓨터 마하가 있는데요. 마하는 암과 희귀성 질환 같은 유전체 분석에 적합한 바이오 특화형 슈퍼컴퓨터입니다. 피 한 방울로 슈퍼컴퓨터를 통해 인간 유전체를 해독하고 암과 같은 질병을 예측하는 건데요. 마하는 2013년 11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암 유전체 컨소시엄의 암 유전체 분석 데이터 센터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2,000명의 암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마하는 유전체 분석 시스템을 토대로 맞춤형 의료 시대를 열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슈퍼컴퓨터 천둥의 경우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니 참 놀라웠는데요. 승민 씨, 천둥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사이트 주소 보이시죠? 이곳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검토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슈퍼컴퓨터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슈퍼컴퓨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활용이 되고 있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일상의 슈퍼컴퓨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클립 슈퍼컴퓨터의 활용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기술들은 슈퍼컴퓨터를 통해 무수히 많은 연산과 시뮬레이션 등을 단시간에 해냈기에 가능한 건데요. 2009년 수많은 관객들을 감동시킨 영화 국가대표. 이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 또한 슈퍼컴퓨터를 통해 완성됐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스키 점프 선수가 시속 100km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점프대를 활강하는 장면은 실제로 독일에서 열린 오버스트도르프 스키점프 월드컵 대회를 미리 촬영한 후 그 영상에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적용해 제작한 겁니다. 슈퍼컴퓨터는 막대한 정보의 분석과 연산이 필요한 우주 연구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주가 태초에 대폭발로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 이 이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주 진화의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데 슈퍼컴퓨터가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 외에도 슈퍼컴퓨터는 일기예보와 유전자 분석, 자동차와 항공 등 여러 분야 제품 개발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을 단시간에 처리해주는 꿈의 장비 슈퍼컴퓨터. 그동안 머릿속에서만 상상했던 일들이 슈퍼컴퓨터를 통해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슈퍼컴퓨터는 우리에게 얼마나 멋진 미래를 선사해 줄까요? 네,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국내 슈퍼컴퓨터 관련 소식을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일기예보를 담당하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곧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상용 슈퍼컴퓨터 4호기가 도입된 건데요. 4호기가 가동될 경우 기존의 3호기보다 계산 성능이 20배나 높아지는 것은 물론 여름철 소낙성 강수와 같은 위험 기상의 예측 정확도 또한 향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4호기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라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일기예보를 책임질 기상용 슈퍼컴퓨터 4호기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유경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과학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각종 실험을 통해 풀어가는 다큐멘터리 기상천외의 놀라운 도전입니다. 승미 씨, 혹시 여자가 남자보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을 잘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만약 남자와 여자 모두 텔레비전을 본다고 가정하면 이 여자들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다리미질도 하고 전화도 받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반면 남자들은 텔레비전을 볼 때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듣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자가 남자에 비해 멀티태스킹이 능한 이유에 대해서 여자가 우뇌에서 좌뇌 사용으로의 전환이 빠르기 때문이다. 혹은 여자들이 멀티태스킹을 남자보다 더 많이 훈련한 결과다 등등 여러 속설들이 존재하는데요.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지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기상천외의 놀라운 도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상천외 놀라운 도전을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속설을 재밌는 실험을 통해 증명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또 얼마나 흥미로운 실험들을 선보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사람이나 화물 등을 싣고 물 위로 이동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선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시 남녀 차이가 있진 않을까요? 또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비교적 안전하게 떨어지는 고양이에겐 어떤 신체적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어떤 궁금증이든 실험을 통해 답을 찾는 기상천외의 놀라운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기상천외의 놀라운 도전에는 3명의 실험 단원들이 있는데요. 실험단의 리더 아가트와 실험맨 뱅상, 그리고 실험 설계를 맡은 데이빗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풀어볼 오늘의 첫 번째 궁금증. 동시에 여러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먼저 실험 설계 담당 데이빗이 루빅 큐브 프랑스 챔피언을 초대했는데요. 챔피언답게 루빅 큐브를 단 10여 초 만에 맞춰냅니다. 3번을 맞춘 결과 평균 시간은 9.47초. 그런데 만약 루빅 큐브를 맞추는 도중에 간단한 연산 문제를 내면 루빅 큐브를 맞추는 속도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Prêt? Je suis prêt. 11 plus 7. 11 plus 7. 11 plus 7.
18. Merci. 7.1. 6, 6 plus 2. 8, 9 divisé par 3. 3. Ouais. 이번에도 똑같이 3번의 실험을 한 결과 평균 시간은 12.27초가 나왔는데요. 아주 간단한 연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3초나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빅 큐브를 맞추면서 연산과 함께 신체 활동까지 더한 결과 3번의 실험 평균 값은 17.51초. 루빅 큐브에만 집중했을 때보다 기록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남녀 차이가 없다는데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여러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속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또한 아무리 뇌를 훈련해도 동시에 2가지 일을 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실험단과 함께 풀어볼 2번째 궁금증. 사람도 고양이처럼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양이를 공중에서 낙하시킬 때 어떻게 바닥에 착지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실험을 위해 고양이 등을 바닥을 향하게 하고 고양이 다리를 모두 붙잡은 상태에서 낙하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결과 높이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3가지 단계를 거쳐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머리를 돌리고 앞다리를 뒤집은 후 마지막으로 뒷다리까지 돌렸습니다. 바로 몸의 회전 운동 등을 감지하는 속귀에서 몸이 뒤집힌 걸 느끼고 반사적으로 몸을 뒤집은 거죠. 이런 과정을 자세 반사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서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 낙하할까요? 안전한 실험을 위해 트럼펄린 챔피언이 실험자로 나섰는데요. 고양이처럼 바닥을 향해 누운 자세로 3m 높이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과연 사람도 고양이처럼 자세 반사가 가능한 걸까요? 실험 시작과 함께 끈을 풀자 트럼펄린 챔피언은 예상보다 많이 돌진 못했는데요. 고작 4분의 1바퀴를 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떨어져 몸을 회전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높이를 4.5m로 높여봤는데요. 그 결과 한 바퀴 모두 돌진 못하고 4분의 3바퀴 정도 도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는 4발로 착지하는 고양이만큼 자세 반사 기능이 발달해 있지 않을 뿐더러 인간의 척추는 고양이처럼 유연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속설부터 사소한 궁금증까지 상상 이상의 다양한 실험들로 호기심을 해결해주는 기상천외 놀라운 도전의 실험단들. 이들의 기상천외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물 위의 유용한 교통수단인 선박. 선박은 그 용도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사람과 화물 등을 싣고 물 위를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는 선박인데요. 세계 최초의 선박은 기원전 5000년경 이집트에서 만든 배로 파피루스라는 풀을 엮어 만든 갈대배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와 로마 등에서도 가죽으로 만든 가죽배와 돛과 노가 있는 갤리선 등 다양한 배가 만들어졌는데요.
이와 같은 고대 여러 선박 중에서도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굴되어 그 모양과 구조가 가장 자세히 알려진 배가 있습니다. 바로 8세기에서 11세기에 주로 활동한 바이킹들의 배, 바이킹선인데요. 그렇다면 바이킹선은 과연 어떤 형태였을까요? 바이킹이란 8세기 말에서 11세기 초 해상으로부터 유럽, 러시아 등을 침략한 노르만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유럽 전역을 바이킹선을 타고 다니면서 땅과 노예, 보물 등을 약탈하고 다녔습니다. 초창기 바이킹선은 돛이 없고 연안에서 노를 저어서 사용했으나 바이킹들의 침략 영역이 넓어지면서 배에 직사각형의 큰 돛을 달고 파도를 넘고 폭풍우를 헤치며 거친 바다 위를 오갔는데요. 배의 앞과 뒤는 같은 모양으로 치솟아 있고 그 끝에는 용머리와 같은 동물의 머리 등을 장식해 위용을 갖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킹들에겐 추장이나 귀인의 장례를 치를 때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 유해와 배를 함께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오늘날까지 스칸디나비아 전역엔 바이킹들이 매장해 놓은 이른바 배 무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선은 후대에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굴되어 그 선형과 구조가 상세하게 알려질 수 있었죠. 네, 지금까지 바이킹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에 걸맞게 최근 우리나라에선 신개념 선박 기술을 발표해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똑똑하고 경제적인 선박, 스마트십인데요. 스마트십은 선박의 IT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운항 중인 선박 상태의 통합 모니터링과 원격으로 유지, 보수 등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스마트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선박의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십. 이 배는 선박 통합 정보 통신망을 갖춘 선박으로 선박 내 모든 기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운항 중에 배가 고장날 경우 선박이 가까운 항구로 항로를 바꿔 긴급 수리를 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자가 가장 가까운 항구까지 이동해 헬기를 타고 고장난 선박에 내려 고장 부위를 수리해야 했는데요. 스마트십은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선박을 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행 중인 선박 내 관리자뿐만 아니라 육상 관제탑에 있는 관리자도 선박의 엔진, 항해 시스템, 각종 센서 등의 상태를 통합한 한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운항 중에 생기는 문제를 육상 관제탑의 관리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해결할 수 있죠. 이 기술로 인해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배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항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현재형 선박 스마트십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미래형 선박은 무엇일까요? 바로 친환경에 중점을 둔 배, 피살리아인데요. 유경 씨가 피살리아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피살리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선박인데요. 이 배는 환경을 파괴하는 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염된 광물을 정화하는 기능까지 갖춘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선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피살리아를 보면 고래를 닮은 선박 디자인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미래형 친환경 선박 피살리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치 강물 위를 떠다니는 이동식 정원과 같은 대형 선박 피살리아. 이 배는 태양 전지판과 4가지 테마로 조성된 정원을 갖춘 친환경 선박인데요.
친환경 선박인 만큼 그 작동 방식도 친환경적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지붕에서 얻은 태양 에너지와 배 밑을 흐르는 물살의 힘에서 얻은 수력으로 배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효소나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 필터로 오염된 강물을 정화시키기까지 하는데요. 선박 외관은 자외선과 만나면 광촉매 반응을 일으켜 유기물을 분해하는 이산화 티타늄을 더 씌워 물 정화 작업을 돕도록 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 배가 완성된다면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순회하며 다뉴브, 볼가, 라인 등 주요 강의 오염된 물을 정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대륙간 교역의 절대적 역할을 했던 이동수단 선박. 조선업의 발달로 선박은 인류의 주요한 이동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지구의 환경을 정화하는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인류의 곁을 지킨 선박의 눈부신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선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미래형 선박으로 소개한 피살리아의 경우 배 위에 이동식 정원을 만들어서 강물을 정화한다는 발상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피살리아는 현재 2025년 운영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는데요. 환경오염은 전 세계적인 이슈인 만큼 피살리아와 같은 배는 어느 나라든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한강에도 피살리아에 버금가는 친환경 선박이 떠다니는 때가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의 명작에선 멀티태스킹과 고양이 발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특히 기상천의 놀라운 도전, 실험단의 투철한 실험 정신이 돋보인 시간이었습니다. 네,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고양이 발의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는 등 섣불리 따라할 수 없는 실험들이 많더라고요. 네, 모든 실험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거니까요.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11월 넷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토크쇼 수학 시즌2. 예전보다 월등히 높아진 초등학교 수학 수준.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는 9구단 2단조차 어려워하는데 수학 기초가 부족한 아이에겐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수학적 개념을 재밌게 익히는 방법.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이매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시간 골든타임. 응급실까지 향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응급 상황의 대처법과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심폐소생술까지 오전 10시 이매진에서 확인해보세요. 진정한 직업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오전 9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최신 IT 정보에서부터 첨단 과학 이론까지 미래에 대해 마음껏 상상해보는 즐겁고 다양한 IT 정보의 장. ICT 매거진이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기술 경쟁력 하나로 세계를 점령한 한국의 위대한 강소기업들. 이들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강소기업이 힘이다. 오전 8시 놓치지 마세요. (21세기형) 글로벌 창의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방문 미술 교육의 선두주자로 국내 교육기업 대상 4관왕에 오른 홍선생 교육의 여미옥 대표. 미술 교육업계를 휘어잡은 그녀의 창업 성공 노하우를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청년 창업 런웨이 채널 고정.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80년대를 풍미한 코미디언 엄용수 씨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네, 다음 주 방송도 역시나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가 가득 준비되어 있는데요. 11월 넷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은 채소와 과일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바로 채소와 과일을 말려서 먹는 건데요. 햇볕에 식재료를 말려서 먹으면 그대로 먹을 때보다 더 진한 향과 또 특유의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식재료를 말리면 영양소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표고버섯의 경우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근은 말려도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지 않고 밥이나 조림을 했을 때 모양이 부서지지 않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말린 식재료를 이용해 색다른 맛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말린 음식은 청결하고 습기가 없는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보관해야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TV 더보기 유승민, 고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